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자로입니다. 2017년에 코나가 처음 나왔었어요. 네. 센세이션 했죠, 디자인이. 아주 센세이션. 클레딩 겁나 크고. 네. 그래서 곤잘로가 20년도인가에 샀죠? 샀었죠. 그러네요. 20년도인가요? 19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19년도. 네네네. 근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나요? 그 코나가 2세대로 거듭났습니다. 이름은 디올류 코나고요. 코드명은 SX2입니다. 디올류 코나는 코나의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구형 코나 같은 경우는 플랫폼도 당연히 구형이었죠. 네. 쉽게 말해서 아반떼 AD 베이스라고 보면 될까요? 그 정도 베이스. 네,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최근 나온 저중심 플랫폼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바탕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관점에서 셀토스보다는 좀 더 일단 태생면에서 좀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 선생님께서 디자인 한번 어떤지 전 코나 오너로서 아유 굉장히 새로워요. 뭔가 느낌이. 그런가요? 저는 이게 클레딩이 워낙에 크고 그래서 네. 그리고 기존 코나도 약간 눈알 없는 느낌이었잖아요. 약간 그랬죠. 네. 그래서 뭐 전 느낌은 비슷하던데. 그래요? 전 너무 쪼를 많이 준 느낌이 들어서.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예. 예쁩니다. 예. 저는 크기가 커진 게 눈에 띄었어요. 꽤 많이 커졌더라고요. 네, 크기가 정말 많이 커졌는데요. 네. 일단 길이가 구형보다 145mm 길어진 4350mm고요. 휠베이스도 60mm나 늘어나서 2660mm가 됐습니다. 참고로 셀토스 같은 경우 전장이 길이가 4390mm, 휠베이스는 2630mm로 길이는 코나보다 조금 길지만 휠베이스는 오히려 셀토스가 더 작죠. 근데 어떤 디자인의 흐름상, 특성상 코나가 좀 더 짤막해 보이는 것 같아요. 커터 글라스도 작고 테일게이트도 거의 뭐 납작하게 그냥 누워있죠. 거의 90도 각도에 가까운 느낌으로 테일게이트가 꺾여 있는데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N라인 같은 경우는 범퍼가 더 길어져서 길이가 4385mm입니다. 셀토스랑 사실상 같은 거죠. 그래서 아직 실차를 못 보신 분들은 이 차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좀 궁금하실 텐데 네. 실질적으로 그냥 신형 셀토스와 페이스리프트된 셀토스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기차는 올해 한 3월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 어차피 뭐 보조금 확정되고 어쩌고 하려면 지금 나와봤자 무의미하고요. 무의미하죠. 파워트레인이 1.6 가솔린 터보 그리고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먼저 출시됐습니다. 네, 하이브리드도 1.6 가솔린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네. 1.6 터보를 제외한 나머지 파워트레인은 전부 자연흡기고 1.6 터보에서 엄청 좋아졌다고 느껴지는 점은 그 구렸던 7속 DCT가 8단 AT로 셀토스처럼 바뀌었습니다. 주력은 아니지만 2.0 자연흡기 모델은 IVT 변속기, 무단 변속기가 물렸고요. 하이브리드는 니로와 똑같더라고요. 6속 DCT. 그대로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시스템 출력 141마력이고 네. 뭐 코나의 성격상 1.6 터보 넣어줬어도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뭐 한두 세대 전에 투싼만해졌고 경쟁력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가격이 또 미친듯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무서워요.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네. 네. 일단 구형에서 스마트 트림이 있었지만 이번에 없어졌는데 사실상 신형의 모던이 스마트가 된 것 같고요. 네. 풀옵션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좋아진 점이 분명히 많지만 가격이 한 300만원 정도 인상됐다고 보여집니다. 구형도 그랬듯이 어차피 이 차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죠? 네. 네. 저는 하이브리드가 별로 안 팔릴 거라고 봅니다. 네. 네, 1.6 터보가 주력이라고 보고요. 2.0이 뭐 좀 받쳐주고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네. 하이브리드는 구형처럼 이 차의 특성이나 어떤 이미지상 가솔린 터보가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도 1.6 터보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2.0과 하이브리드 어떻게 다른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시죠. 네. 가솔린 1.6 터보 기본형 이름은 모던입니다. 기존엔 스마트였는데 이제 모던부터 시작하고요. 가격은 개소세 3.5% 적용 기준 2,537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와, 비싸다. 소나타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소나타 2,400 아니야? 지금 팔고 있는 투싼 기본가랑 시작가랑 거의 비슷합니다. 진짜로. 렁신 나갔네. 렁신머리가 제대로 나갔습니다. 투싼도 얼마나 비싸질지 좀 무서운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2537. 네, 2537인데 하지만
놀라운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모로 놀라운 차입니다. 예. 네, 한번 쭉 말씀해 주시죠. 네, 위쪽부터 쭈루룩 내려오겠습니다. 일단 첨단 안전 장비라고 불리는 것들 아주 풍성하게 들어가 있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이제 사이클리스트까지 자전거 탑승자까지 감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테일 램프도 제동등도 이제 LED로 기본형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프로젝션 타입의 LED 깜빡이까지 달린 버전이 있는데 스타일이죠? 스타일 넣으면 되죠? 네. 근데 이 차는 어차피 그 수평형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어떤 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쵸. 인상을 좌우하죠. 네. 그래서 굳이 뭐 휠만 양보할 수 있으면 이대로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앞좌석 열선, 인조가죽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 이런 걸로 장난 많이 쳤잖아요. 뭐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옵션으로 따로 빼놓고 했었는데 이제 기본이고,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있고, LED 실내등도 기본이고, 무엇보다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12.3인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 실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4.2인치 컬러 클러스터와 12.3인치 모니터가 들어가도 그냥 풀옵션하고 인상은 비슷합니다. 자연스럽더라고요, 되게. 오히려 이거 디지털 계기판이 그 파워포인트로 디자인했다는 썰이 있잖아요. 그랜저랑 똑같은. 네. 그래서 그런지 그냥 기본 4.2인치 클러스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셀토스, 스타리아, 캐스퍼, 스포티지 에 들어갔던 그 4.2인치 클러스터는 정말 싼 느낌 많이 났는데 허접하죠. 네. 얘는 또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넣고 사도 나쁘지 않다 싶은데 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곤잘로가 일부러 제 분량을 위해서 빠뜨린 거라고 믿고 싶은데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빠뜨렸더라고요. 네네. 우선 LED 실내등은 얘기하긴 했는데 네.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러기지 램프, 선바이저 램프까지 전부 LED잖아요. 전부 LED입니다. 네, 이건 뭐 거의 스팅어급이나 뭐 이 정도에서 보던 건데 네. 이렇게 들어갔고 EPB와 오토홀드 곤잘로가 빠뜨렸는데요. 이것도 그냥 기본입니다. 원래 코나 그 드르륵이었죠. 맞습니다. 핸드 파킹 브레이크였는데 이제 기본형부터 그냥 EPB가 들어가게 됐고요. ECM 룸미러도 기본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걸로 장난 진짜 많이 쳤었는데. 그니까요. 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전방 주차 센서 되게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아. 전방 주차 센서까지. 후방은 당연하고요. 전방 주차 센서까지 기본입니다. 그리고 뭐 후방 카메라도 당연히 기본입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사면 되나 싶으시죠?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시면 다이얼 3개 보이시죠? 매뉴얼 에어컨인데요. 네. 이거를 고작 45만원만 내면 내비게이션을 넣으면 전자동 에어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던을 사시더라도 이 45만원짜리 에어컨은 꼭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스마트 센스가 기본은 아니죠. 네.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10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네, 현대 스마트 센스에 들어있고 휠이 그리고 17인치 휠인데요. 17인치 휠도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휠이 작고 못생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후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네, 너무 그냥 깡통일이 느낌이 나서. 네, 네. 요즘은 또 이런 힐을 잘 안 쓰죠. 네. 다이어 커팅을 좀 많이 하는데 휠에서 좀 싼 느낌이 나고 뭐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 보면 결국 프리미엄 가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것만 보다 보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치명적인 함정이 제가 봤을 때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첫째는 럼버 서포트가 없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둘 다. 그냥 고정된 거예요? 네, 모닝인가요? 다른 거 다 잘해주고. 그리고 후석 에어벤트, 무슨 짓을 해도 가질 수 없습니다. 후석 열선은 뭐 당연하고요. 네. 당연히 없고요. 리어 에어벤트도 없고요. 저는 이거 2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 더 생각하실 것 같아요. 통풍. 네, 통풍 절대 불가. 절대 불가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전동 시트도 불가하고요. 루프렉도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외장에서 기본형 티가 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도 없고요. 클래딩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원하면 어떡하라는 거죠? 프리미엄으로 올라가라. 네, 2,759만원짜리 222만원 더 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코나에서 가성비를 따지기가 프리미엄으로 올라오는 순간 이제는 너무 비싸지니까요. 네. 어쨌든 모던에서 제가 좀 전에 불가하다고 했었던 많은 것들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루프렉,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 그리고 외장 차별화가 들어가고요. 일단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에 럼버 서포트가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 밖에 앞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뒷좌석 에어벤트, 레인 센서, 그리고 트렁크 쪽에 커버링 쉘프까지 들어가고요.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모던에서 제가 내비팩은 꼭 넣으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비팩 프로토 에어컨을 포함해서 기본으로 탑재되고요. 20만원을 받던 하이패스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222만원이 비싸지만 이래저래 전동 시트 주고 운전석 조수석 통풍 주고 뒷좌석 암레스트 주고 외장 차별화하고 해서 돈 뜯어 먹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활성화되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지죠. 아, 맞습니다. 네, 쭉 한번 곤잘로가 말씀해 주시죠. 일단 50만원짜리 시트 플러스 운전석의 자세 메모리랑 동승석 전동 시트랑 워크인 디바이스, 그리고 뒷좌석 열선, 앞좌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고요. 저 릴렉션 컴포트 시트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최애죠, 최애. 네, 최애입니다. 그리고 스타일 2도 있습니다. 90만원짜리. 이거 안 넣으면 그 프리미엄을 살지라도 17인치 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진짜 함정이야. 그래서 스타일 2를 넣어야만 19인치 휠로 들어간다는 거. 이 부분 좀 아쉽죠. 네, 모던에서도 17인치 휠이 아쉽다고 했는데 프리미엄을 사더라도 스타일을 넣지 않으면 17인치고요. 이건 오히려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모던에선 스타일을 하면 18인치 휠이 되는데 네. 프리미엄에서는 강제로 19인치가 돼버려서 이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사실 18, 19 비슷하고 네네. 18인치만 돼도 충분히 커 보이는데 19인치까지 올라가면 주행성 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좀 프리미엄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 40만원짜리 있고, 이걸 선택하면 파킹 어시스트까지 넣을 수 있고요. 기본 클러스터와 디지털 클러스터의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파킹 어시스트를 할 때 이 후측방 같은 거 보여주는 걸 구현하려면 결국은 액정이 필요하다 보니, 그럴 거면 디지털 클러스터를 넣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포함된 컨비니언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만원. 또 N9이 프리미엄부터 가능해지죠. 네. 곤잘로가 짙은 색으로 된 거를 다 빠뜨려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QHD 화질을 지원하는 빌트인 캠 2도 프리미엄부터 가능해지고, 다양한 실내 컬러, 예쁜 실내 컬러, 특히 베이지 예쁘죠. 네. 운전대까지 베이지색이고 천장은 블랙이고 해서 꽤 매력적이던데, 이거 20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싸네요. 네, 모던에서 불가합니다. 프리미엄에서 가능해지고, 선루프도 모던은 불가한데 프리미엄에서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뭐 프리미엄 사면 될 것 같겠지만 네. 이게 또 더러운 점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프리미엄에서도 불가한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절대 불가한 거. 네. 일단 시트가 프리미엄을 살지라도 무조건 인조가죽 시트라는 점. 네. 천연가죽 시트는 프리미엄에서 불가하고요. 스피커도 뭐 멋진 스피커 있잖아요. 보스 같은 거 불가합니다. 투톤 루프 불가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한계죠. 네. 근데 뭐 사실 뭐 크게 네,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 네네. 사실 뭐 크게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스퍼레이션이 있다는 건 조금 더 싸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하죠. 맞습니다. 네, 338만 원이 올라가지만 한 340만 원어치 주지 않을까. 뭐 또는 한 380만 원어치 주지 않을까. 소나타처럼 네네. 약간 좀 비싸게 나오기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자, 그 기대를 좀 무너뜨려 드릴게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인스퍼레이션 3,097만원인데요. 프리미엄에서 옵션인 것들이 많이 기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센, 시트 플러스, 스타일 2, 디지털 클러스터, 컨비니언스가 기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면 개소세 3.5% 기준으로 대략 한 330만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인스퍼레이션이 프리미엄보다 338만원이 비싸니 뭐 그냥 똔똔스? 똔똔스. 근데 똔똔이면 인스 가면 되잖아요 라는 건 너무 단순한 접근이죠. 맞습니다. 강제로 막 이것저것 가져와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스타일 2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에 인스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프리미엄에서 아까 곤잘로가 절대 불가하다고 했었던 천연 가죽 시트가 기본이 되고, 그리고 N9을 선택했을 때 알칸타라 시트가 제공이 되죠. 아, 맞습니다. 프리미엄에서 N9을 하면 알칸타라가 안 되고요. N9 그거 너무 비싼데 누가 넣겠어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N9이 스타일 2와 그 실내 컬러 패키지까지 포함됐다고 해석을 해야 해서, 네. 그리고 또 전용 디자인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한 80만원 정도 비싸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뭐 스타일하고 실내 컬러 패키지 넣으실 분들은 N9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지 않게. 차라리 그냥 N9으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이렇게 다 왔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 보이고 조수석 전동 시트는 들어오긴 했는데 네.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들어오긴 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거 뒷자리 각도가 한 클릭은 조절이 되더라고. 네, 한 클릭만. 네. 2단인 거죠, 그러면?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번호판 등이 LED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벌브인 것 같았어요. 이건 좀 가격급을 생각하면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않은데 가격을 생각하면 화가 나죠. 선바이저 램프를 빼서 거기다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본 건지 내가 네. 봤을 땐 벌브였거든요. 네, 제가 잘못 본 거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 가솔린. 네, 구성은 완전 동일하게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전 동일하게 가고요. 네. 가격은 68만 원에서 69만 원, 약 7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럼 이거 볼 필요 없겠네요. 네, 뭐 특별한 거는 사륜구동 불가한 거랑 추가로 ISG가 들어간다는 점, 이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ISG 아이들링 스탑앤고고요. 신호대기 할 때나 잠깐 정차할 때 시동 꺼주는 거를 말합니다. 1.6 터보의 자동 차세가 일단 2.0의 배기량은 더 크지만 당연히 1.6 터보가 더 힘이 강하죠. 네. 그리고 자동 차세가 1.6 터보는 1년에 약 30만원, 2.0은 52만원이어서 아까 가격 차이가 70만원 정도였는데 네네. 한 3년 반 정도 타면 3년 정도 타면 이 차이는 자동 차세만으로 메꿔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신기하게 공인연비는 또 2.0이 잘 나왔더라고. 근데 실제 주행하면 또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IVT가 워낙에 효율이 좋아서 그래서 뭐 네, 사시고 싶으시면 사시는데 저라면 1.6 터보로 갈 것 같아요. 일단 파워풀하니까. 이제 DCT도 아니니까 뭐 더 네.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로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1.6 하이브리드. 네. 짤막하게 살펴볼 건데요. 지금 환친차 고시 완료 후 공개 예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종 가격이 나오지 않은 건데요. 예상하기로는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3만원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119만원이면 앞자리 2자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2909만 2990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 120에서 140 정도 지금보다 빼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사시면 취득세, 총 나온 취득세에서 40만원 빼줍니다.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얘도 1.6 터보랑 사실상 동일한데 네. 핵심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두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일단 모던에서 내비게이션 옵션이 기본화됐습니다. 10.3인치 내비게이션이랑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본이 됐고요. 그래서 1.6 터보랑 하이브리드랑 가격 차이가 환친차 생각하고 취득세 생각하고 내비 가격 생각하면 좁혀지긴 하죠. 맞습니다. 그 두 번째가 프리미엄에서 아까 스타일 옵션 넣으면 무조건 19인치 휠을 달아줘서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브는 최대 크기가 18인치입니다. 즉 프리미엄에서 스타일을 넣어도 18인치로 나오게 되고 뭐 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스타일 옵션의 값이 더 저렴하고 N라인 디자인 패키지 값도 좀 더 저렴하죠. 19인치 휠이 아니기 때문에 네. 19인치 휠과 18인치 휠의 가격 차이가 2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차이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이브리드는 사실 전에도 하브 사시는 분들은 니로로 많이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격까지 많이 올라와서 더더군다나 니로로 가실 것 같아요. 둘 다 또 신형 플랫폼이고 하다 네. 보니까 이 차는 거의 1.6 터보로 대동단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고요. 자,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올랐다고 봐요?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다른 차들이 걱정입니다. 더 위급 차들이 얼마나 더 비싸질까? 이런 소형차에서도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 곤잘로가 샀던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깡통 있죠? 네. 그거랑 코나 인스랑 가격이 거의 붙었더라고. 근데 급 차이가 지금 몇 개가 차이 나는 거야? 주급 차이죠, 주급. 근데 말이 돼. 원래 아래급하고 붙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거의 지금 투싼 가격이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투싼이 또 얼마나 오른다는 거예요, 페리가 되면. 그리고 진짜. 또 산타페는 얼마나 오른다는 거야.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저 예전에 그 모던 초이스 샀던 거 2,200 얼마에 뽑았거든요. 2,100 얼마인가? 아니야, 너 2,000에 뽑았다고 그랬어 나한테. 2,100? 다 해서 다 해서 2,200 2,200이었던 것 같아요. 세금까지 다 해서. 근데 지금 이제 기본가가 2,500. 걔도 옵션 괜찮았는데. 걔 있을 거 다 있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존 코나가 되게 컴팩트했잖아요. 많이 작았죠. 네. 근데 이번 거는 진짜 많이 커졌고 후석도 신경을 쓴 느낌이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구형 코나 같은 경우는 후석은 그냥 의자만 달아놓은 느낌에 가까웠다면
이번 거는 뭐 후석 한 클릭 눕힐 수도 있고 뭐 제대로 된 레그룸도 갖추고 있고 에어벤트도 생겼고. 네. 아 맞아, 에어벤트도 생겼죠. 네. 원래 없었죠. 원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700리터를 넘던데 그 정도면 진짜 중형 SUV급이거든요. 700리터가 넘어요? 네, 700리터 넘어요. 30% 커졌더라고. 유리는 그렇게 안 생겼던데. 그니까 차가 많이 신기하네. 커졌어. 차 많이 커졌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러기지 보드 낮추는 거. 2단으로 이렇게 딱. 그리고 시트 눕히면 거의 경사 안 지는 것 같던데. 차박을 좀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하고 뭐 8속 AT도 들어갔고 네. 실내도 완전 개과천선했죠. 예뻐졌습니다. 기존엔 액센트 같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좀 소나타 느낌에 가까워진 것 같고 12.3인치 모니터도 급을 생각하면 엄청 큰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쁘죠 그리고. 네. 근데 이게 꺾이는 게 좀 부드럽게 꺾이진 않더라. 급이 낮아서 그런지 뚝 하고 꺾여요. 이것도 자료 사진 한번 넣어드려 볼게요. 이게 드러나는 뷰. 물론 300만 원이라는 가격 인상이 절대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사실상 소형에서 준준형이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셀토스보다 작은 차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셀토스급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저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이례적으로 많이 커져서 차가 이례적으로 많이 커져서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한 150 올랐다고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원래 근데 가격 오르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차는 좀 예외적으로 네. 인정을 해주시는 느낌이네요. 네, 기존 코나가 좀 크기 면에서 아쉬움이 너무 많았더래서 너무 작았죠. 네. 그리고 어차피 코나라는 차 자체가 사실 수출 전략 모델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팔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비싼가? 그렇죠. 네, 해외에서 엄청나게 팔리는 차죠. 많이 팔린 차죠. 네. 너라면 어떻게 사겠어? 저는 모던으로 가겠습니다. 모던에 내비 넣고 중고나라에서 18인치 구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진짜. 안 그러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네,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나는 일단 이거 쭉 보면서 계기판에 돈 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정. 네. 그래서 모던이 정말 괜찮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리고 LED 쪽에도 돈 쓸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곤잘로처럼. 하지만 스타일 1이 65만 원이면 중고나라에서 18인치나 19인치 구해도 65만 원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은 솔직히 할 것 같아요. 모던을 사게 된다면. 모던을 산다면 뭐 스센, 스타일, 네비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인스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인스를 살 바에 프리미엄의 N라인을 하겠어요. 왜냐면 인스에서 갖기 싫은 게 몇 개 있어요. 디지털 클러스터라든가 또는 나머진 좀 갖고 싶네. 그냥 디지털 클러스터에 쓸 돈을 N라인에 쓰고 싶어요. 네, 외장을 좀 멋지게 만들고 싶어요. 파워트레인은 1.6 터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던에 그렇게 사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에다가 프리미엄은 다 넣고 싶어지는 프리미엄의 N라인만. 프리미엄의 N라인 하고 컴비도 할 것 같아요. 테일게이트까지요. 네, 시트 플러스도 할 것 같고요. 다? 네. 시트 플러스가 됩니까? 되는구나. 네, 그래서 만일에 저처럼 N라인이 싫으시면 뭐 인스 가셔도 잔존 같이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N라인이 어떠세요? N라인은? N라인 예쁘던데? 약간 일본차 느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일본 진출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차? 아이오닉 다음으로? 글쎄. 죄송합니다. H트랙을 안 하면 토시언 빔이더라고요. 네. 셀토스처럼. 이거 이원을 하지 말고 그냥 다 멀티링크로 때려 박는 게 더 쌀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8인치 오디오도 빠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소프트웨어만 넣으면 내비게이션 되는 거. 그쵸. 근데 그쵸. OTA는 되더라고, 내비 안 넣어도. 신기하게. 네, 이번 코너에서 또 큰 강점이 OTA라고 하죠.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저희가 뭐 살지 잘 못 정하겠다는 건 좋게 말하면 가격 책정을 참 머리를 잘 써서 했다는 의미가 되고 나쁘게 말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코나를 꼭 사야겠다면 합리적인 구매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